네, 갭 투자를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 갭 투자를 시작했다가 물려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자본, 소액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끝날 때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UX입니다. 오늘은 갭 투자보다 안전한 전대차 월세 받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만원 굴리기 시리즈 벌써 5번째인데요. 앞서 전대차 관련하여서 말씀드렸던 1부에서 4부까지 내용을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전대차가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1부에서 4부까지 한번 정주행 하신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갭 투자보다 안전한 전대차, 그 이유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가, 전세가 하락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갭 투자의 성공의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도 떨어져서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주거나 팔아도 전세 가격이 안 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18년 동탄에서처럼 300채가 경매에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전대차의 경우 임차 비용이 먼저 오르는 경우에는 이를 전대하는 매물에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 시세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전대차를 위해서 임차 시에 싸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융해자, 곧 1차적인 안전장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떨어지는 그 차익분만큼 주인한테 재계약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익이 크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자동으로 재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냥 계속 전대차로 수익을 남기면 되는 거죠. 전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집을 계속해서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세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그대로 집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월세 계약을 유지하면서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전세 하락이 너무 커서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차와 전대차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난 전세금만 받고 빠지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전세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리면 되는 것이고 전세금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집주인과의 관계를 뭐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 전세금이는 아니 월세 보증금이는 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월세를 통해서 받는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이 훨씬 높은 거죠. 두 번째로는 수익 창출이 바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갭 투자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고 또 아파트를 팔아야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 때까지는 수익으로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팔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 때나 유지하고 있을 때의 금융비용, 그리고 또 팔 때 양도소득 등 계속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대차의 경우는 제가 직접 주인과 계약을 하고 세입자도 직접 구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복비 같은 것도 없고 세금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전대차 계약을 직접 한다고 하면은 초기 비용도 없고 첫 달부터 바로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달달이 따박따박 내 통장에 몇십만 원씩이 들어오는 거죠.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또한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세금이나 비용만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전대차는 내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특별한 비용 없이 바로 수익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드린 이러한 장점 때문에 여러 채를 투자해도 갭 투자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채, 20채를 하는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또한 그에 따른 기타 세금 등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언제 수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여러 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기다려야 하고 투자한 아파트 개수가 늘어날수록 물건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차는 이렇게 몇 달을 굴려서 현금이 모이면은 다시 새로 하나 더 물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갭 투자를 내가 10개 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또 한 개 할 수 있는 돈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아파트 값이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럼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10군데에서 꼬박꼬박 나온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하나 늘리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재테크에서 통장으로 풍차 돌리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풍차 돌리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통장으로 이제 풍차 돌리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이 전대차에서도 건물로 풍차 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건물 하나 돌리고 2개 돌리고 또 몇 달 지나서 어느 정도 풍차가 돌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풍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대관람차처럼 엄청 커지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현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달에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세입자를 떼서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원래 집주인하고 해서 계약을 맺어주고 나는 중간에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보증금을 가지고 나서 난 그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제가 말을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진짜 적금에서 말했던 풍차 돌리기를 이 전대차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예, 오늘은 갭 투자보다 안전한 전대차 월세 받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매매가, 전세가 하락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익 창출이 바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용은 없고 수익 창출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장점 때문에 여러 채를 투자해도 안전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굴러갈수록 눈덩이 굴러가듯이 풍차 돌리기와 같은 기법으로 내 물건들을 하나씩 늘려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채널 계속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X였습니다.